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2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의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그 자체가 반복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흐름들을 보면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앞으로를 또 내다보는데 좀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비트블락스라는 이 닉네임을 쓰는 트레이더이자 암호화폐 분석가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가격의 흐름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흐름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었는데, 그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이제 기준 수치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이건 이제 로그 스케일 차트라고 해서요. 로그 차트라고 해서 이 올라갈수록 이제 배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상승할 때 흐름이 이 가격대로 그냥 일반적인 가격 그 비율로 나타내면 이게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수가 똑같이 이제 상승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올라가는 건 이제 로그 차트로 나타낸 건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하나의 트렌드를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이 상승의 흐름들과 이 하단선들의 흐름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는데 조금 더 그 분석하는데 편하게 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과 후에, 그러니까 2013년도죠. 2012년도에 지금 이제 반감기가 있었는데, 이 반감기 이후에 갑자기 이제 급상승을 하는 패턴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나오고 또 급격하게 한 번 더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가격 상승이 급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첫 번째 반감기였었고요. 그리고 그 반감기가 지나고 다시 또 가격 조정이 한번 쭉 내려온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반감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한 번의 바닥을 찍고 이때 잠시 이제 살짝 올라오는 가격 흐름이었고, 근데 이 두 번째 반감기 이후부터 다시 또 가격이 수렴하면서 그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상승폭이 반감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반감기 전보다 후가 훨씬 더 높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2016년도도 지금 두 번째 반감기 전의 상승률보다 후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블락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섣불리 가격을 예측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전후로 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보면 지금 이제 반감기는 2020년에 있습니다. 2020년 6월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시기는 정확히 나와봐야지 알 것 같고, 그 반감기 이후부터 이 가격의 흐름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양상을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가격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까, 보통은 여기에서는 이제 좀 이때와 좀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들 분석을 할 때. 근데 꼭 이렇게만 예측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전에 가격이 미리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세력들이나 고래들의 이제 선택에 달려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흐름들을 미리 너무 예측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확실하게 문제는 그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줄어든다,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확률적으로는 상승 흐름들을 대부분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보면 비트코인을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슈로이거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 단기적인 가격 전망이고요. 요거는 뭐 참고 정도로만 봐주세요. 지금 현재까지도 1830선이 중요한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돌파가 돼야지만 실제적인 가격의 이 변동, 그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여기를 돌파하는 데까지는 아직 좀 가격대가 많이 남아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지금 9,427달러 선, 이 선을 깨는 것처럼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렇게 살짝 속여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인데, 이 가격 레인지 안에 이제 들어와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조슈웨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직 들어와 있더라도 강세 전환이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캔들 바닥에서 이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바뀌는 이런 캔들은 조금 이제 강세 전환하는 패턴이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왔더라도 조슈레이거는 이게 이제 불장으로 가는 시작으로는 아직까지 보진 않는다. 아직 중립적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 흐름이 좀 강력하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아니고, 이 저항선이 아직도 강력한 저항선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가격 움직임이 보이다가 보통 이제 지지점을 8,770달러 선, 이 선을 첫 번째 1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7,991에서 8,200달러 선을 또 주요한 지지선, 여기 CME 그 선물갭으로 이쪽을 좀 주요적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0달러 선을 주요적인 그 지지선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흐름, 비트코인의 정말 30분 봉으로 봤을 때의 흐름이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어요. 갑자기 폭락을 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등업을 하는 요런 형태를 보였는데, 요게 이제 고래들끼리 싸움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선이라는 사람이 고래들끼리 싸움인지 아니면 고래들의 그냥 속임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기적인 가격 흐름은 개인 투자들을 언제든 이렇게 농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팔아야겠다,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팔았는데 다시 그걸 그냥 급등시켜 버리죠. 그래서 반전이 그냥 너무 쉽게 나와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섣불리 그 흐름 패턴을 보시고 뭔가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위험한 패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손실만 키우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투자들은 좀 조심하셔라. 저의 추천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더더욱 이런 단타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 대표 보수 싱크탱크 암호화폐, 정보화폐 대안될 것 금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 대표 보수 싱크탱크라고 하는 이분, 이게 이제 재미있는데요.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이제 1973년도에 설립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의 싱크탱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재단에 이제 스테판 모어라는 선임 연구원이 있는데, 이 연구원이 하는 이야기가 규제 당국과 정책 위반자들이 암호화폐를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이유는 국가의 독점적인 법정 화폐에 도전하고 중앙은행의 권위에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맞는 말이죠. 정부에 이제 대항하는 암호화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암호화폐는 이제 정부 화폐에 대한 사적 선택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고 정부 화폐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낮은 비용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제 마약 밀매, 뭐 자금 세탁, 조세 회피에 사용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범죄자들이 자동차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자동차를 금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우리가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 도구가 만약 뭐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칼 같은 경우, 그거는 실제 우리가 그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하죠. 근데 뭐 암호화폐가 밀매에 쓰이고 자금 세탁에 쓰이고 이렇다고 해서 그거를 금지해야 된다, 그걸 판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도구들, 그 두 가지의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도구들도 당연히 판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좀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자체의 도구를 아예 없애버리자, 아니면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 자체는 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뭐라고 할까, 핑계거리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들도 똑같죠. 인터넷에서도 피해가 당연히 있고 사기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더 긍정적이고 좋은 그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서로 교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 인터넷을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명확한 뭐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이 보수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의미는 있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암호화폐에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변동성에 투자 심리가 뚝, 그리고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인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인 이제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을 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제 탐욕 지수, 공포 탐욕 지수라는 그런 지수를 이제 만들어서 그 지수화 시켜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전날에 47보다 더 떨어진 31포인트 급락한 16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 지금 진입해 있는 단계입니다. 전날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전환한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고,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이제 극단적인 그 낙관주의, 그러니까 탐욕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이 개인들이 이제 느끼는 그런 지수에 따라서 가격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좀 반대되는 쪽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최고로 상승했을 때에는 여기 극단적 탐욕 상태에 있었거든요. 최근에 13,800달러 선까지 최고치를 찍을 때 정말 극단의 탐욕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쭉 이렇게 그래프가 이쪽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떨어지니까 이제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는 단계죠. 사람의 심리는 투자에 반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흔들릴 필요도 없다라는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그 심리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기에 있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 팡 뛰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개인들이 느끼는 그 심리 상태대로 가격이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 끝났다. 여전히 낙관적인 이유 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뉴스 BTC 같은 분석을 따르면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선물 갭에 가까운 그 61.8%와 50%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까지 가격이 후퇴할 것으로 보이고, 이 가격대가 이제 8,500에서 7,500달러 선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최근 30% 넘는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여전히 또 낙관적인 전망들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암호화폐 몇몇 분석가들의 낙관적인 분석의 이유는 첫 번째, 휴먼 상태에 있는 비트코인의 지갑 주소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있는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저점과 새로운 불마켓의 시작이라는 것과, 그리고 사전 반감기에 따른 기대감 등을 주요 강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휴먼 상태에 있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건 비트코인을 더 이상 내다 팔거나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계속 들고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가격 상승의 흐름들이 지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다 파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저점과 새로운 불마켓의 시작. 채굴 난이도가 급격하게 이제 하락한 상태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그 저점을 이제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 반감기에 따른 기대감, 아까 반감기 전에 반감기 이후의 가격 흐름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분석.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낙관적으로 보는 분석가들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빅 bullish descending wedge on Bitco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을 지금 웨지형으로, 그러니까 하락형 웨지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락 쐐기형이죠. 한국어로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하락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모아지는 형태로, 이런 쐐기 형태로 모아지면 확률상으로는 이게 모아지는 극단점에 가면 결국에는 가격의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락세기형으로 본다면 조금 더 하락을 길게 보는 거예요. 이 프레드릭 듀폰트라는 이 분석가는 가격 흐름이 8,500달러 선, 8,000달러에서 9,000달러 이 사이까지 계속 좁혀가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이 하락세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쐐기의 끝점에서 가격의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분석입니다. 이 가격 분석대로 보면 가격의 흐름들 조금 더 이제 하락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인 거죠. 그래서 가격이 좀 더 하락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기술적 분석에 따른다면 오히려 여기서는 서포트 지지를 받거나 바이존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 스마트 시티에 블록체인 입히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 스마트 시티 한국주택공사에서 이 국가 시범 도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진입한다라고 하는데요. 8월 6일부터 이제 8월 8일까지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혁신 서비스별 블록체인 도입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 시티로 들어갈수록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국내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스마트 시티에 도입을 한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먼저 세종 스마트 시티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입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실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암호화폐를 사용할지 안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뭐 이게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 우선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요한 정보들이 블록체인에서 보호가 되고 해킹의 위협으로서 이제 안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생활에서 스마트 시티가 적용이 제대로만 된다면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우리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바꾸는 시발점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이걸 인정하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실제 자율주행차나 이런 거에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더라도 주인이 없어도 이 주유를 할 때 가격을 그냥 바로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기를 또 충전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 가격 지불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겠죠. 뭐 세차를 자신이 직접 한다거나, 지금은 상상하기에 좀 너무 멀어 보이지만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크게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물론 암호화폐도 사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공부해 보시면 암호화폐나 이런 것의 가격 흐름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좀 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여기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실 때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